자, 세로토닌 촉진하는 하루 3분 셀프 마사지 이제 해볼 텐데요. 세로토닌을 촉진을 위해서 풀어줘야 할 근육은 첫 번째는 바로 목비근입니다. 귀 위양돌기부터 흉골과 쇄골로 연결된 두 개의 근육을 말하는데요. 목비근과 같은 목 부위에는 부교감 신경절이 위치하고 있어서 마사지로 이곳을 아주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뿐만 아니라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과 어깨부터 경직되기 때문에 목비근은 그만큼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뭉치기 쉬운데요. 이 근육 아래에는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의 80%가 지나가는 경동맥이 위치하고 있어서 목비근이 굳으면 경동맥이 압박되고 뇌의 영양 공급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뭉친 목비근을 부드럽게 풀어주게 되면 경동맥 압박이 풀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뇌의 영양 공급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럼 목비근을 정확하게 찾는 방법과 셀프 마사지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의 목비근을 찾기 위해서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숙여주게 됩니다. 자, 이때 귀 아래쪽에서 튀어나온다. 네, 도톰하게 만져지는 근육이 바로 목비근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자, 그거 하나만 크게 딱 나와 있네요, 그죠? 네, 이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손은 이제 갈고리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귀 밑에 목비근을 꾹 10초간 눌러주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상태에서 손 놓지 말고요. 고개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자,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목비근을 잡으시고요. 10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잡고 그대로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 엄청 아파요. 네. 유독 좀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다면은 그 부위는 좀 한 번 더 해주시면은 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짚는다는 게 이 피부 표면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근육을 딱 잡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압력일까요? 저는 너무 부드럽게 잡아서 그런지 안 아픈데. 이 부위에는 또 경동맥과 신경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잡았을 때 이제 뒤쪽에 경동맥이 이렇게 뛰는 게 느껴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경동맥이 뛰는 게 느껴지지 않도록 아주 부드럽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쪽 오른쪽 해볼까요? 네. 네, 반대쪽 오른쪽 목비근을 찾기 위해서는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숙여주게 됩니다. 그때 역시 귀 밑에 쪽에서 볼록하게 만져지는 근육이 목비근이겠죠. 자, 이 근육을 풀기 위해서 손 모양을 다시 한번 갈고리 모양을 해서 그대로 귀 아래쪽부터 잡아줍니다. 눌러보겠습니다. 10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고정하시고요. 그대로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로토닌 촉진을 위해서 풀어줘야 할 두 번째 뭉친 근육은 바로 사각근입니다. 사각근은 목비근 옆에 움푹 들어간 삼각형 부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목 안쪽 깊숙이 위치하고 있다는 건데요. 때문에 뭉치게 되면 동맥을 누르게 되고 신경을 압박하여서 혈관 질환과 함께 어깨, 팔, 손가락 등의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뭉친 사각근을 풀어주면 목비근과 마찬가지로 뇌의 영양 공급도 증가하고 세로토닌 분비를 자극하게 되고요. 더불어 상체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사각을 찾기 위해서 고개는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왼손으로 귀 옆쪽에 부드럽게 저항을 주게 되면은
우리 아까 봤던 목비끈 뒤에 오목한 공간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찾으셨나요? 네. 네. 아래쪽으로요? 네. 목비끈 바로 옆이죠. 네. 자, 그 부위를 우리는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누르셔야 됩니다. 자, 5초 동안 눌러볼게요. 하나, 둘, 손 내리시고요. 셋, 넷, 다섯.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 귀 뒤에부터 가슴 앞에 쇄골과 흉골까지 천천히 5번 쓸어내려줍니다. 셋, 넷, 다섯. 이렇게 쓸어내려줬을 때 림프순환을 증가시켜서 노폐물 제거에도 유리합니다. 반대편도 동일한 방법으로 마사지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각관을 찾기 위해서는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려주시고 그대로 손바닥을 측면에 대준 상태에서 밀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목비끈 뒤쪽 공간에 손을 대고 아주 부드럽게 압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따라 내려오면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정면 보시고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귀 뒤에부터 가슴 앞쪽까지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세로토닌 촉진뿐만 아니라 목의 가동 범위가 훨씬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잠이 살살 오는 거 부작용 아니죠? 그 부교감 신경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몸에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네, 편해지는 거죠. 선생님 이걸 하니까요. 아까는 괜찮았는데 여기가 좀 아프면서 좀 살짝 눌렀을 때는 오히려 어깨까지 전기가 약간 오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렇게 됐을 맞는다는 때는 거예요? 신경이라든지 혈관들을 압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찌릿한 느낌이나 그런 불편한 감각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네, 정확하게 사각근을 누르는 방법입니다. 네, 세로토닌 촉진을 위해서 풀어줘야 할 세 번째 뭉친 근육은 바로 후두하근입니다. 후두하근은 뒤통수 아래쪽에 4개 근육으로 머리를 숙여서 뒤통수 가운데를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불룩 튀어나온 뼈가 만져지는데 그 지점을 기점으로 양 두 손가락은 된 부위에 위치합니다. 자, 이 후두하근은요, 뇌와 가장 가까운 근육이자 뇌와 목, 어깨의 연결점인데요. 때문에 긴장하게 가장 취약하고 뭉치게 되면 뇌에 악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이럴 때 후두하근의 긴장을 풀어주면 세로토닌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목과 어깨도 이완시켜주고 두통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후두하근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개 뒤쪽에 보면은 뒤통수 쪽에 보면 딱딱한 뼈가 만져지시죠? 네. 자, 그 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움푹 파인 부위가 있는데 네.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가 있는데 그 부분을 후두하 삼각이라고 하고 그 부위에 후두하근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엄청 아픈데요? 네, 아프시죠? 네. 저희는 그 부분을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풀게 되겠습니다. 너무 깍지를 낀 상태에서 그대로 그 오목한 부위에 엄지손을 댄 상태로 지그시 20초간 눌러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자, 눈을 감고 해야 되고 턱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후두하근은 그 눈의 움직임과 많은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눈을 뜨고 하게 되면은 그 정보들이 후두하근을 오히려 긴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했을 때 후두하근 마사지의 효과가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에 엄지손을 대고 눈을 감고 턱이 들리지 않도록 20초 동안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자, 그대로 깍지만 푸시고요. 엄지손가락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머리 옆면을 잡고 위쪽으로 뽑아주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턱이 들리지 않도록 하고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엉덩이 무겁게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자, 눈 한번 떠보시고요. 머리 깨우네요. 아, 근데 눈이 진짜 시원한데요? 저도 잘 따라 해봤는데요. 그 경동맥 주위의 근육을 마사지하면서 그때 실제로도 편안함과 긴장감 해소도 느꼈고요. 근데 다만 직접적인 미주신경의 자극은 그 심박 출량을 갑자기 떨어뜨리고 심박수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너무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뇌피로는 이제 우리 신체를 긴장 상태로 만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됐을 때 발생하는 거고요. 교감신경은 우리가 활동하는 낮 동안 활성화되었다가 휴식을 취하는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불규칙하게 생활을 하고 시간에 쫓기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고 무리해서 움직일 때 이런 등등의 경우에 있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데요. 이럴 때 자율신경계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신체는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뇌 피로가 가중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치명상을 입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뇌의 시상하부입니다. 내 뇌가 지금 얼마나 피로한지 그 피로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혹시 나의 뇌가 이렇게 피로해 있구나 라는 체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첫 번째 눈이 건조하고 눈부심이 있다. 두 번째 갑자기 입냄새가 심해졌다. 세 번째 평소처럼 먹는데 소화가 안 된다. 네 번째 관계가 없는 건데. 배가 묵직하고 아픈데 화장실 가기가 힘들다. 다섯 번째 예전과 다르게 열이 많아졌다. 잠잘 때 식은땀을 흘린다. 마지막으로 목이나 어깨가 자주 결린다. 자주 결려요. 4개 이상 이제 붙이신 분이 있다면 뇌피로 상태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게 뇌피로도 자가 측정법이긴 하지만 이것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들이잖아요. 김동균 원장님. 예, 이 중에서도 뭐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평소와 똑같이 밥을 먹는데도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소화액에 해당하는 위액이나 침 이런 것들이 분비가 억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가 안 되게 됩니다. 또 장이나 방광 같은 경우에도 소화 기능이랑 연관이 있잖아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이 부분도 문제가 생기게 돼서 내가 변이나 요의가 생겨서 화장실에 달려가도 제대로 좀 해결을 못 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문항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눈부심으로 시작하는데 이것도 다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그 시상하부의 부하로 인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사실은 나열을 한 건데요. 첫 번째로 교감신경은 동공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공이 확장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가시광선이 눈에 들어와서 눈부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샘도 마르고 눈이 건조해지게 되고 또 교감신경의 역할 중에 그 침샘이랑 귀밑샘, 턱밑샘에서 침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진된 경우에는 입이 마르고 입냄새가 나거나 충치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몸이 열나고 땀나는 거 뭐 이런 거는 사실 갱년기 증상의 대표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체온과 땀 분비를 조절하는 것도 시상 하부에 문제가 생기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식은땀이 나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체온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잠을 잘 때는 또 식은땀이 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뇌 피로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깨나 등 그리고 목 주변의 골격근을 긴장하게 만드는데요. 우리가 흔히 어깨가 결린다, 목이 결린다 하는 것도 이 뇌 피로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